자, 여러분 지금 보셔야 되는 13번 문제는 저희가 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던, 수업 시간이 아니죠. 이 카페에 해설에서 진행을 했었던 12번 문제의 연장되었던 문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현재 을이라는 애에 대한 권리관계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 병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지금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갑이 정으로부터 현재 A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까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법적인 판단, 요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에요. 1번부터 가봅시다. 을이요, A주택을 가압류한 경우 당연히 법적인 소송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주택의 처분이 제한되어 자기 재산을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죠. 을이에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요. 민사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요. 민사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법적인 분쟁을 서로의 합의 안에 해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소송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소송할 수 있죠. 그래서 X고요. 3번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을 했든 신청을 하지 않았든. 가압류는 왜 하는 거냐면 나중에 민사소송의 종결이요. 결국은 손해배상을 받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돈 빌려줬으니까 그 빌려준 돈을 갚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 돈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가압류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나중에 돈 받기가 쉽겠죠. 하지만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4번 정식재판이 아닌 소액상권 심판을 통해서 분쟁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소액상권 심판은요. 소송가액 2천만 원 내외에서 현재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만 소액상권 심판이 제기가 되고요. 여기는 현재 1억 원의 채무이기 때문에요. 소액사건 심판으로는 불가능하겠죠. 4번은 그래서 X. 5번이에요. 을이 갑에게요. 내용 증명 우편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내가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보내줬는지 우체국장이 확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내용 증명 우편과 상관없이요. 강제 집행 절차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집행 명령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당연히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증명 우편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13번 문제는요. 결국 민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민사소송이라든지 또는 민사조정, 소액사건 심판, 그리고 내용증명 이런 것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주셔야 한다는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봐야 돼요. 자, 그런 다음 민사소송도 봐야 되고요. 소액사건 심판도 봐야 되죠. 그 다음 내용증명, 우편, 강제집행 절차 다 우리 민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희 13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